네, 반갑습니다. KP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션을 만들어서 우리 카메라를 테더링 케이블,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테더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가 왜 그럼 테더링 촬영을 하면 좋은지 아마추어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께 제가 이 테더링 촬영을 한 번씩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테더링 촬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상업 촬영 하시는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인물 패션 촬영이라든지 인물 가족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 제품 촬영, 그러니까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과 동시에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 이 원본의 이 모델의 표정이라든지 포즈, 제품의 이 원본 초점이라든지 샤프니스를 보면서 색온도를 보면서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원본이 컴퓨터로 들어오면서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촬영의 실패의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우리 초보자분들, 나는 이제 프로도 아니고 뭐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테더링 촬영을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뭐 여행 사진이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든지 밖에서 이제 풍경 사진을 찍는데 굳이 메모리 카드를 전문으로 쓰는데 굳이 내가 왜 테더링 촬영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테더링 촬영을 한 번쯤 해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내가 이제 카메라 장비나 렌즈를 새로 구비했을 때 내 렌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점이 정확한지 초점 테스트라든지 또는 내 렌즈의 조리개 성능이라든지 이런 회절이라든지 이 렌즈의 조리개 구간이 어디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뭐 집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메모리 카드로 저장을 해서 메모리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뭐 찍고 보고 다시 또 메모리 카드를 빼서 포맷을 해가지고 다시 카메라로 꽂아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렌즈를 새로 사거나 뭐 새로운 렌즈를 테스트하거나 초점이 이상한다고 느끼면은 저는 주로 이제 이 스파이더의 렌즈 캐리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꼭 이거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이제 편리하고요. 자, 스파이더에서도 나오고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류의 제품을 이제 해외에서도 판매해서 여러분께서 뭐 직구로 구하실 수도 있고 쇼핑몰에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히고 이렇게 필 수가 있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더라도 뭐 우리 쇠자 있지 않습니까? 쇠자를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45도로 기대어 놓고 촬영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이렇게 생겼는데 45도로 얘가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 0부터 플러스 1, 2, 3으로 있고 마이너스 1, 2, 3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정면으로 세워서 찍으면은 이쪽 일직선상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옆에서 보면.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0이면 이 벽에 이 타겟을 찍으면은 같은 라인에 있는 0에 갇혀 맞게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쇠자를 이렇게 벽에 45도로 기대 놓고 카메라는 수직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찍었을 때 45도의 방향으로 정면으로 찍어야 하지만 정확한 타겟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조리개는 개방 조리개로 완전 개방을 해서 심도가 얕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촬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조리개를 팔로 찍었단 말이죠. 렌즈는 110mm 중형 카메라 렌즈인데 110mm 준망원이죠. 그래서 F8로 했을 때 이렇게 찍으면은 지금 0과 1이 애매모호하게 맞아서 이런 식이면은 정확한 초점을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에 맞췄을 때 이게 전핀이 나는지 후핀이 나는지 확인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에 2.8로 넣고 이 정면에 이 타겟을 벽을 찍었을 때 같은 라인에 0에 맞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0에 맞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정확히 초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카메라에서 이 벽을 찍거나 이 0을 보고서 내가 AF든 수동이든 뭐 AF로 놓고 여기 찍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쪽이 그러니까 앞쪽에 1이 더 선명하다든지 또는 뒤쪽에 1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핀 난다 후핀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의 포커스가 맞는다든지 후경의 그러니까 원경의 포커스가 맞는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바디에서 대부분의 카메라 브랜드에 요새는 초점 교정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이
카메라 매뉴얼에 따라서 교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안 맞으면은 센터로 가서 포커스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최신의 이제 고급 카메라 기종들은 바디에서 이렇게 내 초점을 이렇게 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러니까 테더링 촬영을 하면은 내가 찍자마자 바로 딱딱딱 떠오르기 때문에 바로 찍은과 동시에 이 모니터로 보면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교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또 내가 이제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메라에 조리개가 개방 조리개부터 뭐 2.8, 1.4부터 뭐 2.8, 2.0, 뭐 2.8, 5.6, 뭐 8, 11 심도가 깊어지는데 내 렌즈의 성능이 어디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심도가 깊으면 사진이 선명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P사계 심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P사계 심도가 깊다라는 거는 이 초점이 맞은 초점면부터 이 초점을 여기에 우리가 이 0에 맞췄을 때 0의 기준으로 정경에서 원경까지 이 초점에 맞는 범위가 깊다라는 얘기지 모든 범위가 선명하다는 의미가 아닌데 가끔씩은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P사계 심도가 깊다와 펜 포커스 전체가 선명하다라는 것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테더링 촬영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렌즈를 조리개를 최대 개방부터 최소 조리개까지 한 번씩 다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찍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조명이 안 터졌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동조기가 멈춰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를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조리개를 2.8로 이제 놓고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리개를 2.8로 찍은 거고 다시 이제 감도를 좀 높이고 조리개를 8로 한번 놓고 찍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조리개를 8로 놨어요. 그리고 다시 조리개를 한 16으로 놔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리개를 16으로 놨고 마지막으로 조리개를 완전히 22까지 쪼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캡처원에서 테더링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조리개를 2.8, 8, 16, 22로 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요 아이콘을 다중 멀티뷰 아이콘을 켜놔야 되고 방금 찍은 사진을 Shift 키를 눌러서 처음 컷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누르면은 동시에 여러 장의 사진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요 카메라의 금색 손잡이 부분을 찍었을 때 확대를 해보면은 자, 2.8 개방 조리개로 놨을 때 심도도 얕지만 회절이 일어나서 사진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조리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지금 32, 22까지 완전히 쪼였을 때 P사계 심도가 상당히 깊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P사계 심도는 깊어져서 이제 내가 초점을 맞춘 범위부터 전후 좌우의 심도는 깊어지고 2.8에 놨을 때 P사계 심도가 얕아서 전후 좌우의 이 포커스 범위가 맞는 부분이 상당히 얕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쪼였을 때 심도는 깊어지지만 사진의 어떤 뭐랄까 선예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크로 렌즈를 썼을 때 더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면은 또 고급으로 넘어가면은 이 포커스 스태킹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선명하게 찍으면서 P사계 심도가 얕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 쨍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포커스를 브라켓팅을 해가지고 나눠서 찍어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 테더링 촬영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내 렌즈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리개 구간을 테스트 해본다든지 이렇게 내 카메라 렌즈가 정확하게 내가 0을 바라봤을 때 그 0의 타점을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더링 촬영을 하면은 굳이 내가 메모리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보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내 렌즈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확신성을 갖고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풍경 사진이라든지 도시의 뭐 야경이라든지 쨍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테더링 촬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캡처원의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어스 박몽 대표였습니다.